하시죠, 시작. 제가 하면 돼요? 네네. 자, 오늘은,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고, 누구나 책을 쓰고 투고할 때 한 번쯤은 꼭 봐야 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제발 이런 원고는 투고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책이고요. 지은이는 김태한 대표입니다. 책과 강연에 지금 출판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현업에서 바로 한번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태한 대표는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출판기획자 김태한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7년차 출판기획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제발 이런 원고는 투고하지 말아주세요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몇 편 정도에 우리가 투고했죠? 저희가 투고를 한 154건 정도를 했고요. 지금 이제 계약 전인 원고들도 있고 임박한 원고들도 있고요. 그 정도 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어떤 계기로 이런 제목의 책을 그렇죠. 기획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출판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고도 투고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고들에게 제가 이제 하나씩 답변을 드리기 시작한 거죠. 요것만 조금 더 고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원고가 투고가 들어오는 횟수가 이제 점차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답변을 다 일일이 달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또 게다가 답변 드리는 것이 거의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으로 엮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책으로 이제 만들게 됐죠. 정말 이거 이렇게도 투고하나? 라고 하는 원고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많죠. 기억나는 너무나 사례 많죠. 있으면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시죠.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책과 강연인데, 타 출판사의 이름을 넣어서 A 출판사의 편집자님, 투고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출판사 이름을 이제 잘못 써서. 표기를 그렇죠. 한 사람도 많고, 그럼 뭐 무조건 안 되겠네. 네, 그리고 또 받는 사람 목록에 한 100여 곳 정도가 들어가 있고 책과 강연이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온 경우 사실 이거는 저는 비즈니스 매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좀 황당했던 건 제가 오늘 너무 급한데요. 빨리 보고 피드백 주세요. 이런 거나 빨리 연락 오는 출판사하고 내가 계약을 하겠다. 아무튼 많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은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메일을 딱 열어봤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한 100여 군데 되는 출판사 같이 목록 리스트가 딱 보인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기분 안 좋겠네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투고돼서 들어오는 원고들도 있을 텐데, 그죠? 그런 원고 중에서 이건 괜찮다 라고 했던 원고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실제로 그런 원고들도 많이 들어오죠. 투고를 하시는 분들도 출판사의 좀 생리를 알고 투고를 하시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시간을 쪼개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할 말만 딱딱 하는 그런 원고가 사실 좋거든요. 출간 기획서도 심플하게 들어가고 원고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히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출간 기획서 그리고 집필 과정을 촬영한 걸 영상을 넣는다던가 내지는 자기가 지은 시를 넣는다던가 전혀 원고와 관계가 없는 이런 것들을 8개, 9개 첨부 파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일일이 이걸 열어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딱딱 해주고 그리고 이 원고가 왜 이게 출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자가 스스로 좀 납득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은 원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이제 기획 출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 원고가 투고돼서 들어오는 거를 거의 받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출판사 입장에서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출판사들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현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출판사 분들께서도 이제 책과 강연에 찾아오는 빈도수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주 걸러서 한 곳, 두 곳 계속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책과 강연에 이제 원고가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좀 지속적으로 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대부분의 출판사는 기획 출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저자를 미리 찾아서 사전에 조율을 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저희가 하는 것은 투고의 형태를 띠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로는 뭐 계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한 100건 정도가 투고되면 그 중에 출간 계약 성사 확률은 한 3%에서 많아야 한 5% 정도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투고를 하실 때에도 이런 지점들을 알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좀 건드려야 되겠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다루는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 출간 기획서에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간 기획의 형식이라고 해서 쓰시잖아요. 자, 우리 출판 기획자, 김태한 대표 입장에 있어서 출간 기획서를 써야 될 원칙, 그리고 노하우가 있다면, 계약이 성사되는 출판 기획서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주시죠. 네. 출간 기획서는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사업 계획서이고, 출간 계약을 한다는 것은 내가 출판사로부터 그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을 유치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는 저자의 책을 만드는데 투자되는 비용을 다 저자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저자는 내 원고,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투자를 받는 것이니까 사실은 상호 간에 이게 윈윈 전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패하는 출간 기획서나 원고를 보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한 원고, 그게 뭐죠? 일기죠. 일기를 쓴다거나 혹은 본인만 알 수 있는 언어로 쓴다거나 이러한 기획서는 사실 탈락의 거의 1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목에서부터 이 편집자나 이 원고를 받아보는 편집자나 출판사 대표가 열어보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자책 쓰는 법이라고 원고가 하나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30분 안에 전자책 한 권을 쓰는 법이라는 원고가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사실 후자 쪽을 더 열어볼 확률이 높겠죠. 물론 이게 허위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제목 또한 사람들이 좀 호기심 당길 만한 거를 해주고 그 뒤에 부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제가 이 원고를 탄탄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 이게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은 1차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출간 기획서는 하나의 컨셉을 가장 명확하게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신경 쓰셔서 작성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계약 성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출판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책이 나오기까지 대략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보통 빠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이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3개월 안에는, 그러니까 저자는 원고를 출판사로 전달을 했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사실 저자 입장에서 시간이 좀 붕 뜨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안에 출판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한 달은 이 원고에 대한 교정, 교열, 그리고 윤문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보통 3교 정도 진행을 하고요. 이것과 거의 동시에 맞물려서 디자인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럼 디자인은 표지와 내지 디자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인쇄가 있겠고, 인쇄 뒤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보문고나 뭐 예스, 알라딘 이런 쪽에 입점되는 데까지의 보통 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이걸 계약을 해서 책을 만들 때 이 출판사에 진행 중인 원고가 없이 내게 바로 들어갔을 때가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원고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년 정도 걸려서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자분들께서는 좀 많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 사이에 저자들은 자신들의 책을 위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사실 궁금한 내용 되게 많습니다. 투고한 이후에 이제 책을 만들어지고 이후에 마케팅 관련된 건 출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저자들도 하는 것인데 오늘 주제와는 사실은 네, 범죄에 속하지 않고 또 너무 길어질 것 그렇죠. 같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얘기 네네. 나누도록 하시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발 이런 원고는 투고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제목 하에 김태환 대표가 조언하고 충고하고 싶은 것들 네. 있으면 한 두세 가지 정도. 네. 저는 그 저자분들이 원고를 쓰실 때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원고를 내가 왜 써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원고가 세상에 왜 필요하고 이 원고를 읽는 사람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저자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를 컴팩트하게 출판사에다 전달을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샘플 원고만 가지고도 충분히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컨텐츠 자체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곳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원고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어렵다 하면 어디요? 책과 강연과 같은 곳에서 또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제발 이런 원고는 투고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책의 김태한 저자 겸 너무 출판 기획자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책을 써갈 때 여러분들께서 출간 기획서를 후에 작성하시기보다 저는 먼저 작성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책의 방향성, 뼈대를 세워놓고 가게 되면 훨씬 더 탄탄한 원고 기획할 수 있겠죠. 예, 모든 분들이 저는 기획자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이 최고의 네. 책입니다. 출판을 하는데 좋은 가이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 네, 고맙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